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과 박원순이 지난 25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언론 문제에 관해서 국민을 또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희한한 언론관을 또 내보였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여러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문비어천과 좌편향 친정부 물개박수 언론입니다. 제가 언론 문제의 사실에 관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팩트를 잘못 알고 있고 또 기상천외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되달라. 여러모로 어려우나 아마도 저만큼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은 없었을 것이다. 기자들이 제 모습을 잘 전해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 점에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중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가로막기 위해서 문재인 권력이 어떻게 행사를 했는가?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을 친권력 인사로 지도부를 채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권력이 정면에 나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서 친권력 지도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한 것이죠. 이 친권력 지도부는 각기 무슨 청산위원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경영진들, 기자들을 탄압하고 또 완전히 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해서 친문재인 권력 방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권력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 전면에 나서는 건 없지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특히 TV조선이라든가 채널A 이런 종편 채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 세 번째는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탄압입니다.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면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들에게 노란 딱지를 무제한으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김진TV는 1차로 노란 딱지가 100% 붙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많이 제한됩니다. 1차로 100%. 그래서 노란 딱지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하면 일정 비율 풀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게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되달라.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에 또 소중한 동반자. 동반자란 표현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이 언론을 권력의 동반자가 되달라고 하는 것은 언론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며 그리고 언론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발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이라는 것도 틀렸거니와 나라를 망치는 과업에 동반자가 되달라는 것은 친권력 보호자, 방패, 이런 나팔수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설사 자신이 국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이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말이지 국민의 눈에 봤을 때 국정 지지도가 80%, 90% 이렇게 올라가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언론에게 동반자가 되달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4부로서 또 국민의 공기로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견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모르는 무식한 발언입니다. 기자들이 제 모습을 잘 전해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240여 명의 기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모습을 잘 전해줬다. 만약에 기자들이 제 모습을, 문재인의 모습을 잘 전해줬다면, 제대로 전했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물론 거품이 낀 거지만 40%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의 모습을 잘 전했다면 지지율은 현재 아마 10%대로 폭망해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문비어천거나 날리고 물개박수나 쳐대는 많은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모습이 잘 포장돼서 잘 마사지돼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권력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원순이 김어준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 아마 조국 사태 때 조국에 관해서 많은 비리에 관한 탐사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쉽게 얘기하면 팩트를 제대로 보도를 하면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은 징벌적 배상제도, 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징벌적 의미의 막대한 배상금을 때리는 것이지요. 징벌적 배상제도로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도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지금까지 조국 사태에 관해서 기자들이 또는 언론이 많은 제대로 된 언론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드러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설사 일부 언론이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국 사태의 줄기, 핵심, 중심은 언론이 제대로 잡고 지금까지 추적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박원순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장을 해보면 그 조국 사태와 관련된 가짜뉴스의 비율이 몇 퍼센트다. 예를 들어서 50%가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박원순의 이런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10% 정도? 또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언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만약에 정경심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문짝만큼 도배를 하듯이 보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라 하더라도 조중동이 정경심의 무죄를 보도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참 제가 판단할 때는 무지한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은 아예 언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 세금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 그 교통방송이 원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비틀어서 정치 시사 방송을 하면서 앵커, 진행자의 대거 좌편향 인사들, 김어준, 김규리, 이런 교통방송의 진행자들을 대거, 김미화, 이렇게 쫙 좌편향 인사들로 채웠던 인물이 박원순입니다. 또 김어준을 포함을 해서 일부 진행자들에게 막대한 일종의 출연료를 줘서 그런 좌파 인사들의 물주가
교통방송이 되도록 만든 인사가 박원순입니다. 이래놓고 언론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언론을 가지고 놀려는 문재인과 박원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